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자수학 수업을 하겠는데요. 자고로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서당이라고 했지요. 제 이름이 강경희여서 제가 경희를 따고 서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서당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당 하면 뭐니뭐니 해도 천자문과 사자수학이겠죠. 천자문도 수업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처음으로 사자수학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수학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첫 구절부터 수업을 오늘 하겠는데요. 먼저 사자소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시면 넉사의 아들자 그 다음 작을소 배우라 그래서 네자로 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보는 책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은 소학이라고 하는데요. 송나라 때 주의가 만든 책 소학이라는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외우고 또 성현들의 좋은 글들을 좀 섞어서 엮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해석이 쉽게 4자씩 묶어서 기초급을 띄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딱히 사자소학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글이겠지요. 그래서 사자소학이라고 하면 4자씩 엮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의 책이 있기에 이렇게 사자소학을 어렸을 때 꼭 배우라는 필독서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내용을 보시면 경로효친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로효친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 노인노, 효도할 효, 어버이 친자에서 2개씩 보시면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사상이 녹아 있고요. 두 번째,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책인데 떠들지 마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엄마 아빠 옷 너무나 내지 마라, 또 물건을 들을 때 정중히 들여라, 이런 생활의 습관까지 바르게 잡아주는 구절이 다 있답니다. 제가 사자수학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재도 참 사자수학이라는 책은 학교에서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조선시대의 교육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현대에 조금 맞게끔 바꾸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예절 에티켓을 가르치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들이 널리 사람들한테 읽혀져서 예의 바른 대한민국, 예의 바른 청소년,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자라는 과목 옛날 과목이지만 충분히 지금 현대로 바꾸어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이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정말 요즘 것들 말 안 듣네 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도 요즘 것들 말 안 듣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교육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자소학을 잘 배워서 제가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또 구닥다리 같은 교육 말고요, 지금 현대에 맞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잘 가르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방학 때 청학동 같은 데 가서 한자 경험한다고 예절학교 가지요. 가서 사자수학을 배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아이들 시간 때문에 앞부분밖에 배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서 사자수학을 다 완독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구독하셔서 한번 사자수학이라는 책 어렸을 때 배우셨다면 아우 나 이런 기억 있다, 옛날에 나는 우리 훈장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강경희 선생님 저렇게 하네,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시청하시고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서당 선생님처럼 갓을 쓰지 않고 예쁘게 화장한 이
아줌마가 여자 선생님이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큰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훈장쌤은 여자가 없었답니다. 당당히 21세기에 지금 여자 선생님이 훈장하고 있으니 또 많은 교육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수업이 될 텐데요. 새롭게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목차로 되어 있냐면 효행이라는 것을 먼저 편람을 하고 그 다음 배운다는 거에 편람이 있고 사람의 인성 도리에 있고 네 번째 형제 우애 관계, 다섯 번째 아내의 도리, 여섯 번째 수신 처세의 도리, 일곱 번째 치국 위민의 이야기 편람이 돼 있는 책을 할 건데요. 사자소학 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은 이렇게 한자 진흥회에서 아이들 책으로 사자수학 편람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순서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 이런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책 보셔도 되는데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자소학 첫 구절을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사자소학이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이었고 그럼 네 자씩 다 묶어 있어서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러면 사자소학은 총 몇 자나 될까라고 하지만 네 자씩 한 2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60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사자소학을 하게 되면 최소 700자에서 800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문장의 기본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한테 효도하는 인성교육 책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꼭 필요한 책이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사자소학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사자소학 첫 구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보기회야하시고 유의보아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별을 한 한자들은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자소학은 해석을 해야 되는 글귀입니다. 낮자 하나하나를 결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한자는 영어의 문법처럼 주어와 서술어를 앞에 쓰고 목적어를 뒤에다 쓰는데요. 이렇게 문법을 계속 수업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기본 문법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나중에 수업하면서 조금 첨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큰 규칙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무조건 놓일 건데요. 주어는 뭐뭐 은, 는으로 해석하고 서술어는 뭐뭐다, 목적어는 을르를 해석을 해서 나는 뭐를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꼭 이렇게 세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두 자씩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와 서술어는 한 자씩인데요. 그래서 나는 뭘 하다,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목적어는 혼자 오든지 꾸밈을 갖든지 어조서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자씩 해석하시면 쉬운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부 날생 나 몸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낳았다. 무엇을? 내 몸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무엇이 무엇했다, 누가 했다 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해석을 하고 나머지 두 자를 하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몸을 낳으시고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문법을 보셨고요. 한자는 네 자로 되어 있지만 문법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유념하셔서 사자소학 내내 여러분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문법 딱 하나, 주어, 서술어 해석하고 목적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아버지부 날생 나 몸신 어머니목 기를국 나오 몸신 배복 써이 품을회 나 전유 써이
먹일 포, 나라고 이렇게 읽는 한자인데요. 한 줄씩 한 줄씩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저랑 같이 해석하고 사자소학 서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성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귀를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서당에서 하늘 전 따지 하는 것처럼 이 성독, 자 노래를 하면서 글귀를 읽는 걸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 배우시고 저랑 그 성독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부 날생 나 몸신이라고 아까 문법에서 했듯이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아주시고 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나의 몸을 낳으셨습니까? 아이들 많이 질문합니다. 출산은 분명히 엄마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보통 옛날에 보시면 이제 이게 성교육에 들어가서 정자를 낳아주신 건 맞지요. 엄마가 그 정자를 난자해서 받아들여서 키워서 길렀으니까 두 번째 줄에 기를극이 나오는데 아마 아버지의 존재감을 뭔가 생산하시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를 더 보여주는 구절로 저는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늘 집에서 기르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를 기여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더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걸 먼저 쓰고요. 두 번째, 어머니모 기를국 나오 몸신입니다. 먼저 해석은 어머니가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라고 했는데 기를 국자를 잘 보시면 앞에가 가죽 혁자고 뒤에가 움킬 국자입니다. 쌀미자의 쌀포여서 쌀을 한 움큼 움킨다는 건데 가죽으로 한 움큼 움켜서 만든 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가 이렇게 공 모양처럼 부르셔서 나를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이제 태어나서도 늘 주 양자가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가죽 공 모양처럼 배가 볼록한 어머니, 만삭인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또는 어머니가 늘 나한테 먹을 음식을 해주시니까 쌀미로 힌트를 얻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보기 회하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배로써에서 이 써이자 해석 좀 이따 해드리고 품을 회, 나를 품어주셨다. 배로써 나를 품어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정확하게 나를 품어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선 정말 배로 품어주는 10달이라면 여기는 난자 속에서 계속 수정했을 때 그 초기 상태로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배로써 나를 품어주셨다는데 이 한자가 써이라고 해서 유래는 앞에 있는 모양이 쟁기고요. 뒤에가 사람인인데 사람이 이 쟁기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사용할 이자입니다. 근데 내가 쟁기로써 사람의 자격으로서 해서 사용한다와 자격의 의미로 쓰는 전치사인데요. 원래 앞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뒤쪽으로 빼가지고 내가 배로써 배를 사용하여서 라고 합니다. 써이는 사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쉽게 되십니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셨다. 근데 품어주실 때 표현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이고 위 아래가 오드가 되고요. 가운데가 눈목을 눕혀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옷 속에서 울고 있다라고 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옷 속으로 소리되지 않냐고 나를 계속 밤새 눈물 흘리면서 아이 잘 기르기를 또는 잘못했을 때 그 아이 잘못될까봐 늘 안절부절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셨다. 늘 이렇게 따뜻하게 눈물을 흘리며 품어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고요. 두 번째 유의포화라고 해서
젖으로서 하니까 젖을 사용하셔서 나를 뭐 해주셨다? 먹일 포자입니다. 전유자도 해석을 좀만 해드리면 이유에는 손톱조라는 한자 아들자니까 꼭 손톱이라고 보지 마시고 손입니다.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아서 뒤에 있는 한자는 새을자의 편향입니다. 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안고 젖을 먹여주셨고 먹일 포자 할 때 먹일 포 보면 입구에다가 클 보를 쓰셔서 보 발음이 포가 되고 입구가 뜻을 줘서 먹이다 해서 우리 먹일 포자는 반포지효에도 나오는 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아주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아낌없이 먹여주시는 어머니를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음 편에 나오는 거 입혀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구절이 나오면서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효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기르셨도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젖을 먹이셔서 나를 젖으로써 젖을 사용하여서 젖으로 나를 먹이셨도다 라고 해서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 구절을 마음속에 하기 위해서 그냥 하지 않고 성독을 하는데요. 성독법은 선생님마다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경의서당의 성독법이니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는 것처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민요 한 자락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쑥스럽지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하는 구절 그대로 음량으로 하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여러분도 모극 오시니로다 복이 회야하시고 유의보아로다 이렇게 성독을 합니다. 매번 사자수학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할 건데요. 이제는 같이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극오시니로다 복이 회야하시고 유의보아로다. 자, 이렇게 해석을 뒤에다가 우리 한글 토시를 달아서 사자수학을 외우게 하고 뜻을 되새기는 반복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몸 흔들면서 하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상당히 이상하지요? 예, 감기에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그러는데요. 쉽게 낫지 않네요. 여러분도 요즘 전염성 있는 감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때요? 이런 영상 유익하신가요? 사자수학 공부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사자수학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